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차례요. 과익, 시대의 뒤떨어짐의 위험이라는 글 발췌문인데요. 이게 아주 흥미롭습니다. 네, 맞아요. 오늘은 여기서 말하는 과익, 고숙 이 개념, 그러니까 너무 익어버린 상태, 이걸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. 네, 적절한 시기를 놓쳤을 때 오는 그 위험에 대한 이야기죠. 어떤 것이든 가장 좋을 때 그 시기를 놓치고 정체되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그런 경고? 정확합니다. 잘 익은 과일도 너무 지나면 상하잖아요. 딱 그런 비유로 시작하는데 이게 개인에게도 또 어떨 땐 사회 전체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. 그렇죠.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할 일은 이 과액 상태가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, 그리고 이게 당신의 성장이나 또 변화하는 세상에 발맞춰 살아가는데 어떤 의미를 주는지 그걸 좀 같이 파헤쳐 보는 거죠. 어떨 것인가, 뭐 그런 이야기 같기도 하고요. 자, 그럼 한번 들어가 볼까요? 좋습니다. 이 글이 처음 시작하는 비유가 아주 인상적인데요. 말씀하신 것처럼 제때 수확하지 못한 과일 이야기입니다. 네네. 사람의 재능이나 뭐 지식, 기회 이런 것들도 딱 맞는 때에 쓰이지 못하면 결국 그 빛을 잃는다는 거죠. 예를 들어 주신 게 있던데요? 네, 젊었을 때 어떤 기술을 배울 기회가 있었는데 그걸 놓치고 한 20년이 흘렀다고 생각해 보세요. 20년. 그때 가서 뒤늦게 배우려고 하면 이게 단순히 시간이 흘렀다는 문제만 있는 게 아닙니다. 아, 그렇죠. 그때는 쉽게 했을지도 모르는데 이젠 좀. 맞아요. 이해력이나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을 수 있고 더 큰 문제는 그 분야 자체가 20년 동안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죠. 아, 요구 수준이 달라졌겠군요. 훨씬 높아졌을 가능성이 크죠. 그러니까 개인의 능력은 좀 떨어졌는데 외부 환경의 요구는 더 높아진, 뭐랄까, 이중고호에 부딪히는 겁니다. 이야, 그게 바로 과익의 함정이군요. 따라잡기가 너무 어려워지는 상황. 네. 그리고 이게 단순히 기술 배우는 문제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는 점이 또 중요해요. 아, 다른 예도 있나요? 자료에서는 그 시대 흐름을 못 따라가는 정치인 이야기도 나와요. 너무 과거에 얽매여서 뭐랄까 지나치게 보수적이거나 비진보적이 된 거죠. 시대에 뒤떨어진 견해. 네. 그래서 그 사람의 신념이나 정책이 더는 현실에 맞지 않게 되고 결국 정치인으로서 활동하기 어려워지는 상태. 이것도 과익의 한 형태라고 보는 겁니다. 아, 그렇군요. 그러니까 기술 습득뿐만 아니라 생각이나 관점 자체가 굳어버리는 것. 그것도 과익이다. 바로 그 점입니다. 사고방식의 정체. 이게 더 무서울 수도 있죠. 그럼 이 글은 우리가 왜 이런 과익 상태에 빠진다고 보나요? 그 근본 원인이 뭘까요? 핵심은 정신을 계속 가꾸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. 끊임없이 자신의 내면을 새롭게 하려는 노력을 멈추는 순간 문제가 시작된다는 거죠. 현재에 안주하거나 뭐 과거 성공에 취해서. 네. 시대는 계속 변하고 진보하는데 거기에 발맞춰서 자기 생각이나 관점을 업데이트하지 않으면 정신적인 활력을 잃게 된다는 겁니다. 결국 옵슬렛, 즉 시대에 뒤떨어진 존재가 되는 거죠. 고인물은 썩는다는 말이 딱 떠오르네요. 그렇죠. 이게 단순히 능력 문제가 아니라 삶 전체의 활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는 경고 같아요. 과거에 아무리 잘했어도 거기에 머무르면 결국 고갈된다는 거니까. 맞습니다. 이걸 듣는 당신의 예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? 결국 계속 배우고 생각하고 또 변화에 좀 열려 있어야 한다? 뭐 이런 중요성을 말하는 것 같네요. 여기서 글이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는데요. 소멸하는 것과 영원한 것을 나누어서 설명합니다. 소멸과 영원. 좀 철학적인데요? 네, 좀 그렇죠. 물질적인 육체, 그리고 그래서는 아스트랄체라는 표현도 쓰는데 아마 육체 외에 어떤 비물질적인 에너지체나 의식 차원을 말하는 것 같아요. 아스트랄체. 네. 그리고 시대 따라 변하는 상대적인 의견들, 뭐 과학 이론이나 예술 사조 같은 것들, 이런 것들은 결국 과익 상태를 거쳐서 변하거나 사라진다고 봐요. 아, 그러니까 과학이나 예술도 절대적인 게 아니라 시대 속에서 변하고 낡기도 하니까 그런 의미에서 과익을 겪고 소멸할 수 있는 걸로 본다. 흥미롭네요. 네, 그런 관점이죠. 그럼 영원한 건 뭔가요? 깨어난 정신, 그러니까 시대 변화를 넘어서는 보편적인 진리를 추구하는 그런 의식 상태나 근본적인 우주의 법칙, 절대적 진리 같은 것들. 이런 건 시간의 흐름과 관계없이 영원하다고 주장해요. 깨어난 정신?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육체적인 노화나 외부 환경 변화 같은 과익은 우리가 완전히 막기 어려울 수 있지만
우리의 정신만큼은 다르다는 거예요. 정신은 다르다? 네. 끊임없는 노력, 수련을 통해서 신선함을 유지하고 과익 상태를 피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거죠.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할지가 좀 명확해지는 부분입니다. 아, 그렇군요. 몸이나 외부 조건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더라도 우리의 내면, 즉 생각하고 배우고 적응하려는 그 의지만큼은 우리가 계속 가꿀 수 있는 영역이다. 이런 메시지네요. 정확합니다. 오늘 살펴본 과익, 시대의 뒤떨어짐의 위험, 이 발췌문은 결국 정체되면 쓸모 없어질 수 있다는 경고와 함께 지속적인 성장, 특히 정신을 끊임없이 새롭게 가꾸는 노력이 우리를 계속 활력 있고 의미 있게 만든다. 이걸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. 네. 최적의 상태라는 게 그냥 멈춰 있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흐르고 변화하면서 자신을 새롭게 하는 과정 그 자체일 수도 있겠네요. 자, 그럼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. 이 글은 과익을 피하려면 다른 무엇보다 정신을 가꿔야 한다고 했잖아요. 네, 그랬죠. 단순히 새 지식을 얻거나 기술을 배우는 걸 넘어서서 오늘 당신의 삶에서 정말 잘 익은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고 시대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당신의 그 정신을 가꾼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? 한번 스스로 답을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.